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 개발이다 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 보시게끔 되면 58페이지고 오늘의 강의 제목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입니다. 어떤 땅이든지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은 하나씩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정해지지 않는 땅은 없고, 용도 지역은 그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기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나누어지게끔 되는데, 이 용도지역은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자면은 계급을 정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에 계급을 정해놓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땅과 가장 건물을 못 짓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지 못하게끔 건물을 못 짓는 지역으로 나뉘어지게끔 되는데,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 갖고, 도시지역은 정부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개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으로 나눠서 공업적에는 공업용 건물, 상업적에는 상업용 건물, 주거적에는 주거용 건물, 또 녹지지역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물론 건물을 지어줘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린존이 필요하다 보니까 건폐율을 낮춰서 녹지지역을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이고,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적게 집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좋은 것이 녹지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비도시지역은 건물을 짓지 말고 개발을 하지 말고 유보하자는 건데, 유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는 것은 어느 정도 집이 지어져야 되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데 가장 적게 지는 지역이 도시 지역에서 녹지 지역이고, 비도시 지역은 전부 다 건물을 못 짓는데 그나마 일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관리 지역이거든요.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은 용적률이나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이 다른 것은 건폐율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집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많은 것이 상업지역이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을 거의 지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농림지역에는 농업인의 주택 정도는 지을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지금 일반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농림지역에도 단독주택은 건축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농림지역도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정해지고 토지의 계급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건 계급이라고 보면 도시지역 그러면은 군인으로 보면은 장교급이고, 비도시지역 그러면 사병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걸로 해서, 모든 땅은 용도지역은 하나씩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에 의해서 땅의 계급이 정해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들이 저한테다가 제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은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면 또는 개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토지 이용의 확인호를 보고 제일 먼저 용도지역이 뭔가부터 먼저 보게끔 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으로 나눠게끔 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유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기반시설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땅이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기반시설부터 설치를 하거든요. 즉 LH나 SH나 이런 곳에서 어디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 하게끔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수용을 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 땅에 기반시설부터
기반시설부터 만들어 놓고 그 기반시설부터 만들어 놓은 땅에다가 용도 지역을 새로 설정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용도 지역이 정해진 그 땅을 건설회사들이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개인이 매입을 해서 개인 주택이나 빌딩을 짓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 국가나 LH나 어디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 용도 지역을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디에?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인데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구분하여 지정된다 해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거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건폐율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종류가 조금 달라지게끔 됩니다. 별표에 보시게끔 되면 여기 교재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행령의 별표 소식에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여기 보면 전용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 것이 계급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